안녕하세요, 조포르쉐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문제풀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는 꼭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문제풀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조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문제풀이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복습의 끝판왕이란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고 익혔으면 그걸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문제풀이가 유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의 두 번째 장점은 시험 리허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을 치르죠. 학교에 내신도 있고, 또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도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려면요, 그 취업에 맞춰서 또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각 시험들을 준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문제풀이는 자기가 치르고자 하는 시험의 리허설로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도 하지만 남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남용되는 경우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 없이 푼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보고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 답으로 찍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찍기만 해서 내가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 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문제를 딱 보고 정답인 것 같은 걸 그냥 찍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푸는 문제는요, 잘못된 습관을 들여서 도리어 해롭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바엔 잠을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문제풀이에서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요, 문제를 풀면서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건 설명을 듣거나 읽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숙지하는 거죠.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외웠는지 확인하고, 또 그걸 보다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해하고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요, 그거를 건너뛰고 바로 문제풀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안 좋은 예인데, 개념 설명은 되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문제를 쫙 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개념은 그냥 대충 듣는 거죠. 어차피 이해하고 외우는 거 힘드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개념에 관한 문제를 쫙 풀면요, 이해하게 되고 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말에서 유의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해하게 되고 외우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념에 대한 이해나 암기 없이 주어지는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이런 식의 공부가 어느 정도는 통해요. 왜냐하면 중학교는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부에 익숙하게 되면 고등학교 와선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이에요.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을 소화할 수가 없고요.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중학교에 비해서 그 범위가 넓고 그 개념의 깊이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망가지고 수능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기가 개념을 이해하고 또 외우지 않고서 그냥 문제풀이로 그 이해와 암기를 다 떼어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자기 안에 학습이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학습 습관도 아주 안 좋게 잡혀 있어서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로 학습 개념의 이해와 암기를 떼우려고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본문 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원이나 어떤 과외 선생님들은 그 한 페이지에 관한 문제를 100개 정도 그냥 쫙 뽑아 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본문 한 페이지에 문제 100개가 나온다는 건요, 정말 낭비예요. 정말 낭비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있으니까 거기에 본문 넣고 문제 100개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그냥 문제가 쫙 나오니까요. 그런 문제들의 퀄리티는 매우 낮고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풀 바엔 잠을 자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문제풀이 학습에 길들여졌을 때 가장 큰 피해는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았고, 누가 주는 매우 수준 낮은 문제들을 푸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주는 것을 맛봐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수업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잘 듣지 않아도 어쨌든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나온다는 걸 이미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집중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안 들으면 내신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 내신을 출제하는 분은 바로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아도 어차피 이 학교의 시험에 대해서 뭐 학원이나 과외 등등에서 준비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나 이 수업 제대로 듣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해서 수업을 진짜로 듣지 않으면 그 내신에 맞춰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대비를 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시험 문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신을 잘 준비할 수 있겠어요? 내신 잘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요, 수업 시간엔 집중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렇게 들어두고 수업 시간에 한 걸 완벽하게 뗀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학원이든 과외든 아니면 어떠한 온라인 플랫폼이든 자기한테 맞춰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준비가 매우 효율적이고 정확한 거죠. 이에 비해서 잘못된 문제풀이에 익숙해져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요, 수업 시간을 정말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안 들어요. 그러면서 또 점수는 잘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고등학교에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중학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학습과 평가에 대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차이가 있죠. 게다가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도 대입이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학습과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공부는 누가 제공한 문제를 푸는 거라는 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못하게 돼버린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해결책은 학교 수업을 완벽히 소화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고 그게 제일 확실해요. 학교에서 듣는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하세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많이 했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문제를 풀었다는 건 또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태도와 학습량이 어느 정도는 쌓였어요. 완전히 제로는 아니고 있기는 한 거니까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되는 거죠. 그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학교 수업을 완벽히 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공부법을 자기한테 맞게 바꿔야 돼요. 제가 제안드리는 해결책은 결국은 이겁니다. 학교 수업을 진지하고 열심히 들어서 배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 아시겠죠? 문제풀이를 올바로 하셔서 자신의 학습에 발전을 이루시고 또 바라는 성취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